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2일 울프입니다. 왕서방 몸살이기, 왕서방 중국 몸살이기, 우리라도 차분하게 가자, 차분하게 라는 내용으로 오늘 아침에 빅한 종목은 동국제강입니다. 이 동국제강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 브라질 CSP 우려에서 기대로 라는 내용으로 키움증권에서 레포트가 있었습니다. 이 주가의 흐름은 하락 추세를 끊고 이제 상방을 한번 돌파해 준 다음 우상향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산업재인 철강 수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을 예고하고 있죠. 현재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격 전가가 또 가능한 회사가 또 철강 회사에 있습니다. 많은 회사도 있지만 철강 회사도 포함이다. 그리고 중국의 탈탄소 기조로 인해서 중국에 있는 그런 철강 업종들이 좀 많이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국내 철강 회사들의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발세 매수호드입니다. 프리미엄 구간을 닫고 내려올 때 매도를 하는 것이고, 디스카운트 구간을 닫고 반등할 때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적절하게 트레이딩이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 이제 바이 포인트와 셀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의 현재의 주가의 흐름은 하락 추세를 끊고 상방을 돌파한 후에 우상향의 흐름을 유지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검은색 선에서 맞고 내려오다가 닫고 파란색 선에서 닫고 올라와 주면서 우상향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19,700원을 좀 더 돌파를 해준다면 지속적인 우상향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레포트를 보면 동국제강에 대해서는 현대차 증권의 박현우님께서 레포트를 올려주셨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계절적인 비수기에도 건설 경기 호조에 따른 봉형각류 수익성 호조가 지속된 가운데 내년과 후판 이런 판재류도 전분기 대비 판매량이 증가하며 예상보다 중요한 키워드가 예상보다 수익성이 견조하다는 것이죠. 자, 지분법 자회사인 브라질 CSP 영업이익이 감소했지만 브라질 해알화 강세에 따른 대규모 외화 부채 평가 이익 발생에 단기 순이익이 급증을 했다. 이런 내용은 좀 어렵긴 한데 금융적인 차원에서 환율 관련해서 평가 이익, 그러니까 오히려 이득을 봤다. 원화로 봤을 때 이런 내용입니다. 자, 중요한 내용 또 중국의 탈탄소 기조에 따른 철강 생산 수출 억제 정책이 지속되는 한 과거 대비 높아진 국내 철강 업체들의 이익 체력은 구조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쉽게 말해서 중국이 힘을 못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반사 이익을 보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FN 가이드를 보면 연기금이 6.49% 깔고 계시고, 시세 현황을 보면 1년 사이에 마이너스 27.5% 하락을 해주었습니다. 사업 요약을 보면 고수익 제품에 따른 매출 성장이라는 내용으로 한 줄로 요약이 가능하며, 이 PER 밴드와 PBR 밴드 차트는 하단과 중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자, 뭐하는 회사인가? 단단한 열정으로 철의 가치를 더합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제강, 컬러 강판, 냉연, 도금 강판, 후판, 봉강, 형강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죠. 대부분 가전제품에는 이 컬러 강판, 럭스틸이라고 이런 브랜드로 나가고 있고, 이 조선이나 플랜트 뭐 이런 쪽에는 후판이 많이 들어갑니다. 용융, 아연 도금 강판은 이제 가전, 자동차 부품, 덕트, 건축, 방음벽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가죠. 이 공시를 보면 이 동국제강의 매출의 50%와 28%가 열연과 냉년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원재료에 대한 가격 변동 추이를 보면 미쳤어요. 가격이 2019년에 비해 2021년에는 거의 2배 가까이, 2배 이상은 아니고 2배 가까이 뛰인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철강 부문과 운송 부문의 평균 가동률을 보면 봉형광과 칼라도금 냉연 강판이 80% 이상 상회를 하죠. 이 봉형광 같은 경우에는 건설 쪽에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건설 경기 호조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이런 쪽에 부품 제품들이 많이 나갈 것이다 예상을 할 수가 있죠.
향후 투자 계획들 나와 있는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도의 그런 이영철근 수주 잔고가 납기가 2022년 4월 25일까지 남아 있다. 시장 점유율을 보면 본강이 24%, H 현강이 32%, 컬러 내수가 24%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담당 조직을 보면 0.17% 그렇게 많은 연구개발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구개발 실적을 보면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참고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원가 절감을 위한 그런 연구개발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외 종목으로는 코엔텍이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이상원님께서 올해 LNG 가격 상승으로 실적 개선 가속화라는 내용이 레포트가 있었고, 삼성중공업 신영증권의 엄경아님께서 이제 걱정보다는 기대감을 이라는 내용으로 레포트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당일 성과 평가를 해보자면 제가 추천드렸던 동국제강이 2.65% 종가 마감을 해줬고, 그 다음은 코엔텍이 마이너스 0.48, 삼성중공업이 마이너스 0.5%로 종가 마감을 해줬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 주가의 리얼 옵션의 가치가 반영이 시작이 되면 주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리얼 옵션의 가치가 최대치일 때 주가는 고점을 찍고, 시간이 지나서 주가의 흐름은 원래 펀더멘털을 수렴하게 되는데 이를 리얼 옵션의 만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투자에 관한 명언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을 말하고, 이 자본주의의 핵심은 시장을 팽창한다입니다.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신규 레포트 차트를 분석을 하고요. 강력 매수, 분할 매수, 매수, 건반 매도 의견 제시드리고, 장 시작 전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가장 먼저 업로드가 되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동국제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브라질 CSP 우려에서 기대로 라는 내용으로 키움증권에서 레포트가 있었고, 이 주가의 흐름은 하락 추세를 끊고 상방 돌파 후 우상향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입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